900, 951번, 971번. 요 정도인 것 같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네, 951번부터 진행할게. 51번이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951번 볼게요. 2차 부등식 2x의 제곱 플러스 px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맥스 값과 미니 값을 구하십시오란 얘기겠죠. 좋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면 어차피 부등식이니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요. 이렇게 볼록한 이 녀석이 0으로 대변되어 있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해인 거죠. 여기에 정수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커싱이 요 포인트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저건 인수분해 영역이겠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px니까 x로 묶으면 2x 플러스 p라고 써 있겠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 해당되는 게 0이죠. 이쪽에 해당되는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p야.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0과 2분의 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같은 건 일단 말이 안 되죠. 같으면 중근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이랑 마이너스 2p가 같은 개념이라면 저 부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정수 5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2개야. 어떤 상황이냐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p 이런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2분의 p랑 0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등호 있어요? 등호 있어. 5개씩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0은 무조건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죠.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1, 2, 3 이렇게까지 들어가야지 5개야. 이해돼? 그럼 5라는 녀석은 이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5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녀석은 5보다 작아야 돼. 괜찮아? 그 다음에 뭐부터 신경 쓰래서? 등호 신경 쓰라 그랬지. 등호가 되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p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0보단 앞쪽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응? 아, 써야지, 그건. 그건 체크를 해야지. 4는 무조건 이 앞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똑같은 얘기를, 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가 4보단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등호까지 써야 되겠지. 그래서, p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8보단 작거나 같아요. 들어가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P가 정수 P가 이렇게 두 가지가 세팅될 수 있겠지. 정수 P가. 네. 요 경우라면 여기 0이 무조건 들어가 있지. 똑같이 가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까지 요 안쪽에 있어야 되고 요 바깥쪽에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지. 이번 한 번에 갈게. 그럼 마이너스 5보다 2분의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싹 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게.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정수 P는 8이거나 9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최종 질문.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정수와 최소 정수의 차를 구하십시오. 괜찮아? 그래서 얼마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 18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 하나가 나왔어요. 얘가 P가 0보다 클 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작은 거고. 얘는 P가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큰 거.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이런 개념이겠죠. P라는 녀석이 미지수니까. P가 미지수니까 P가 양수인 경우와 P가 0인 경우와 P가 음수인 경우로 나눌 건데 P가 0이면 안 되는 걸 미리 체크했죠. 그러니까 이건 지운 거야. 이 상황은 지운 거야. 그러니까 P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P는 음수로 가겠지. 요 세팅이 나오는 거지. 요 세팅이 나오는 거고. P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겠지. 그러니까 이 세팅이 나오는 거지. 네,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971번 가보겠습니다. 971번. 자, 두 함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요.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에 대해서 0부터 3까지에서 부등식이 항상 fx가 gx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합니다.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f-g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f-g라는 녀석을 내가 h라고 읽을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h라고 하는 f-g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그럼 빼볼게. 그러면은 이 x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4ax 빼면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5라고 하는 f 빼기 g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언제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이 녀석을 보니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야. 요 2차식을 배울 때 가로 열고 2차 함수를 배울 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지? 유찬아, 2차 함수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지? 근, 축. 괜찮아? 항상 2차 함수를 얘기할 때 축이란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어.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어렵니? a. 그쵸? 여기가 a야. a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0과 3 사이에 있는지 3보다 작은지가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얘가 미지수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을 때야.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이 여기가 a죠. 근데 우리는 a 0부터 3까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필요 없어. 그 노란색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0 집어넣었을 때라고. 알아들어? 그럼 이런 부분이 0보다 클 필요는 없어. 나는 여기서만 여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 알아들어? 그래? 질문자 알아듣니?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여기까지 똑같아.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지금 축의 방정식이 a야. 그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0부터 3까지인데 a가 0보다 작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신경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야. 이쪽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 0을 집어넣었을 때 저 새로운 h라고 하는 녀석에 0을 집어넣었을 때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5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이 녀석이 다 0보다 커야 돼. 그래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이 녀석도 2차식이죠. 이 2차식이 모두 다 0으로 써있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뭐로 빠져나가? d가 음수다로 빠져나갑니다. 이해돼?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다로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d는 3, 3은 9, 마이너스 4ac 4. 합격이네. 그쵸? 모든 수가 다 0보다 크니까. 괜찮아?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다 합격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a가 0에서 3 사이에 있을 때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사이에 있단 소리야. 그래? 그럼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뭘 체크해야 돼? 꼭지점의 y값을 체크해야 돼. 이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꼭지점의 y값은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a x 한 칸 띄고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5니까 절반의 제곱 a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요? 나갈 때 마이너스 2a제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지우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y값 마이너스 3a 빼기 5.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삭삭 정리하면 a가 3분의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웃긴 건 우린 지금 a가 어디에서 어디에 있다는 거야? 0부터 3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지. 근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얘를 믿고 쓸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이제 a가 3보다 앞쪽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3보다 a가 앞쪽에 있어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상황이 이렇게 a인데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3을 집어넣었던 값만 신경 쓰면 된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h에 3을 집어넣은 값을 신경 쓰면 되겠다.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18, 3, 4, 3, 12, a. 정리를 하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15가 0보다 크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인수분해 되냐 이거? 어디가? 어디 이거? 이거 13이야? 아 13이구나. 아 13이네. 아 13이네. 땡큐. 땡큐.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13, 1, 마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가 어떻게 잡히냐면은 1, 2분의 13, 1, 2분의 13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가 3보다 큰 영역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쪽만이겠죠? 괜찮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살짝 실수를 했네. 여기가 2, 1, 5, 1, 마이너스, 플러스 이 녀석이 요런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5인데 저 영역에서만 답을 구할 거니까 답이 이렇게 써지겠죠? 미안합니다. 내가 첫 번째 얘기를 잘못 풀어나갔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리고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는 A가 2분의 13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A 값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다. 라고 써 있어야 되겠다.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무조건 OR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요런 부분이 좀 헷갈리죠? 요게 학교 시험의 단골 메뉴야. 뭐냐면 축을 변수로 둬. 이 축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 밖에 있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렇게 쪼개놓고 각각 푸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죽겠어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네. 너는요? 슬프다. 우리 어제 연락했을 때 네가 11시에 올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니? 우리 11시에 되게 중요한 거 배웠어. 하지만 들었던 친구도 모른다고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수업을 안 들은 친구는 더 모르겠지. 야 잠깐만. 너 국어학원 어디 다니냐? 아 그래? 너 정동민 안 가니? 갈 생각은 있니? 멋있죠? 너 국어 잘하니? 좀 해요? 모르겠어요? 야 배경 가서 국어 안 하면 못 버틸 텐데. 맞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쪽 가볼게. 자, 센 수학 상 페이지 140쪽 문제 번호 972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 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이 1에서 3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래요. 이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겠죠. 그래요.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요. 2차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문제에서 1에서 3까지라고 불렀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1과 이 3은 정확하게 따지면 교점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럼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지?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풀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x 플러스 2랑 같다고 놓고 넘긴다는 소리야.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1과 3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부등식이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2차식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다, 크다, 그 포인트가 1과 3이다. 그럼 교점이 1과 3이겠네. 그럼 교점 개념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이 부분을 뭐로 결정하면 돼? 근각의 수를 결정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자리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자, a가 얼마? 5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두 군의 곱, 1 곱하기 3, a분의 c, a분의 c자리. 괜찮습니까? 이 녀석이 3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b는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해낼 수 있겠다. 확인됐어? 그래서 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3이라고 최종 결과값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괜찮아? 네, 크게 어려운 문제도 없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975번을 함께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 자,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자, 볼게요. 자, 문제 번호 975번 가보면 y가 m, x의 제곱 플러스 n, x 플러스 mn 더하기 17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근데 얘가 대놓고 2차식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아래로 볼록하든가 위로 볼록한 거 둘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 얼마라고 써 있어? 마이너스 3부터 5라고 써 있어. 그럼 얘야 아래 거야. 아래 거겠죠. 그럼 이 포인트가 얼마랑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3이랑 5란 소리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포인트는 요 2차식의 근에 해당되겠지. 최고 차항의 개수 m은 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럼 이 2차식은 m으로 묶어낸 x-5, x 플러스 3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m으로 묶여낸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m, x의 제곱 마이너스 2, m, x 마이너스 15, m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 n은 마이너스 2, m이네. 그리고 mn 더하기 17이 마이너스 15, m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m제곱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15, m이니까 2m 제곱 마이너스 15, m 빼기 17은 0이라고 일단 방정식이 되어졌지. 2, 1, 17,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7인데 m이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했어? 얘가 아니고 이 녀석이죠. 그럼 2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최종 질문이 뭐야? m 더하기 n을 구하십시오. m 더하기 n을 구하십시오. 1. 자 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계산이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요 그림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이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위로 볼록이겠다라는 걸 확인했잖아. 그러면 이 그림까지 다 된 거야.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요 마3과 5가 요 포인트구나 라고 해석하면 요 식이 그대로 써지겠지. 난 그렇게 풀었거든. 제발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난이도가 올라갔어도 스타트식이 써지잖아. 그럼 계산만 조금 복잡해진 것 뿐이야. 이 정도 계산은 연습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 그래요? 선생님은 왜 쉬운 거 풀고 우리만 어려운 거 시켜요? 내가 볼 때 두 개가 똑같은 문제거든.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다른 문제로 보여? 같은 문제로 보이죠? 난이도 어때요?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야 돼. 이 정도 계산이니까. 그래요? 네, 좋습니다. 설득되고 있어? 아주 좋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좋은 자세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계산이잖아. 계산 복잡한 걸 어렵다고 표현하지 말자. 알겠지? 딱 봤을 때 알아들으면 그건 이제 쉬운 문제들하고 치부하자. 이거야. 그럼 집에 가서 반성하겠지? 왜 이게 안 떠올랐을까? 제발 수업 좀 열심히 들어. 난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상하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가서 976번 가보겠습니다. 976번 가볼게요.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y는 mx 마이너스 8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똑같은 문제네.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이게 직선이죠. 근데 문제에서 곡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위쪽에 있대를 부등식의 관점으로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 마이너스 8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부등식의 관점에서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항상 이래. 그럼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 넘겨. 넘기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이젠 다시 얘를 x축으로 읽을 거야. 0으로 써있는 x축이 2차식이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으로 써있는 x축보다 크다, 위쪽에 있다를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럼 만난다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지. 그럼 D가 음수다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채원이 상황 이해할 수 있겠어? 얘 아래로 볼록한 식이야. 그치? 그 녀석이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럼 방정식의 관점으로 봤을 땐 x축과 만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럼 D가 0보다 작다로 빼내겠다. 괜찮아?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D가 2마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 c 음수다야. 안 만나니까. 위에 있다고 양수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안 만나니까 음수인 거야. 그러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빼기 36 항상 0보다 이렇게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4m 정리하면 마이너스 얼마냐? 34
32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8, 4, 32 뿔마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디부터 마이너스 8, 4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팔부터 4까지. 정수 최대값 3이야. 정수 최소값 7이겠죠? 이 두 개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합이 됐어요. 오케이. 등호 싸움이야. 등호 또 이상하게 쓰면은 다 틀려지겠죠? 괜찮습니까? 자, 지금 973번이나 976번이나 분명히 함수의 포메이션에서 부등식으로 풀어나가지만 결론적으로는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그래요? 시작은 함수로 시작했지만 폼은 부등식을 띄고 있어. 근데 풀이는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2차식은 하나로 느껴져야 돼. 알겠지? 숙제를 잘 해보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유형 15 별표 정말 어렵지 않지만 매번 나와. 근데 이게 부등식에서 나올지 함수에서 나올지 방정식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2차식 활용. 가볼게. 자, 문제 번호 980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40, 25인 가로 세로가 각각 40, 25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x만큼 늘렸습니다. x만큼 줄이고 x만큼 늘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750 이상, 이 변화된 넓이가 750 이상이래. 가로의 길이 40-x, 세로의 길이 25 더하기 x 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문제 끝난 거야. 이런 활용표는 식만 세울 수 있으면은 풀이는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리를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5x 착착 마이너스 250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다 이렇게만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넘긴 거야 저쪽으로. 알겠지? 그럼 정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이렇게 x값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쓰일 수 있는 x의 최대값, 결론적으로 x의 최대값은 25죠. 딱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틀려요. 그렇지? x가 기본적으로 있긴 해야 되잖아.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한번 써줘야 돼. 이렇게 한번 써주고 최대값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요. 저거 안 쓰면 감점당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활용표는 저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 저걸 안 하고 답을 쓰면 감점당하니까. 다 풀어놓고 감점당하면 억울하잖아. 그럼 꼭 챙겨 먹어야 돼. 알겠지? 자,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유형 연립 부등식으로 가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연립방정식은 1차, 2차 대입한다. 2차, 2차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집어넣고 집어넣는다. 2차, 2차 인수분해가 안 된다. 최고차항을 지우든가 상수항을 지우겠다. 혹시 얘가 특이꼴 대칭식이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겠다. 뭔가 다 미묘하지만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근데 연립부등식은 풀이법이 딱 하나야.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그냥 부등식 두 번만 풀면 돼.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983번 가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2 작거나 같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죠. 그러면 각각 풀자.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1번식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양수 2, 1 빼기 빼기 1, 2 바깥쪽 괜찮죠? 2번을 풀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거 작거나 같다. 4, 3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3, 4 안쪽 이거를 한꺼번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적용시키면 1, 2 이렇게를 답을 쓰면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큰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딱 봐서 떨어져 있잖아. 그럼 사이에 무조건 또는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 컴마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or 또는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질문. 정수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 4. 총 몇 개? 6개. 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은 지금처럼 풀면 돼요. 어떻게 푼다고요? 각각 풀어서 겹치는 걸 답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985번도 연립방정식이 하나의 스타일이야. 너희들한테 시킬 거야. 근데 A, B, C 이렇게 써있는 연립방 부등식은 요렇게를 1번식으로 잡고 요렇게를 2번식으로 잡고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 985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구만. 자, 풀진 않을 건데 987번 봐봐. 987번에 2번 두 번째 식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면 참 좋겠어? 채원아. 그렇지. 그럼 남이야.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x에다가만 x가 양수인 쪽만 그리고 y축 대칭이라고 말한 거지 방금. 네. 음수 쪽을 지운다라는 표현보단 x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y축 대칭한다. 아마 엉덩이 모양이 나오겠죠. 알고 있어야 돼. 그게 훨씬 쉬워. 알겠지? 989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a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데 딱 보면 1번식은 완벽하죠. 그러니까 1번식을 먼저 접근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식을 한번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죠. 맞니? 그래요. 근데 해가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왠지 요 마이너스 1이 예죠. 맞습니까? 그럼 요 2는 두 번째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도 내가 얼른 상황을 체크해 보면 저 녀석은 대놓고 2랑 A를 줬지. 근데 2랑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확인돼? 그러니까 2번의 답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요런 결과적인 답이 나온다고. 해석이 됩니까? 오케이. 그럼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한다고? 겹치는 게 답이라고 했죠. 겹치는 게 답. 그럼 마이너스 1, 3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2에서 A로 답을 쓰는 거야. 근데 떨어지는 A가 중요해. 떨어지는 A가. 자, 이렇게 떨어져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떨어지는 게 일단 마이너스 1보다 뒤에 떨어져야 돼. 그래요? 딱 겹치면서 떨어져 보자. 겹치면서. 그래도 둘 다 구멍이니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둘 다 구멍이니. 그러니까 둘 다 구멍일 땐 등호 쓴다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이 뒤로는 어디든 떨어져도 되니까. 어차피 겹치는 건 여기서 끝났으니까. 체크할 수 있겠어? 그럼 A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최종 질문. A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어. 근데 문제가 쉽게 나온 거야. 왠지 알아?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이 문제를 똑같이 내라 그러잖아? 그럼 정수 A를 쓰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거든.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어차피 부등식은 등호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싸움이라고. 만약에 내가 풀다가 이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냥 이렇게처럼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못 쓰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실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차 하고선 정신 차리고 답을 쓰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좀 더 어렵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정수라는 단어를 써 놓으면 문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거야. 저 등호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등호 쓸 수 있겠어? 유찬이도 쓸 수 있죠? 별거 아닌데 등호빨이야. 그래? 불안해서 991번을 시켜보겠습니다. 1번? A, B, C가 다 정해져 있네. 모르겠다. 9번. 993번 시켜볼게요. 99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힘들죠? 나올 것 같아? 나왔니? 오, 좋아. 얼마 나왔어? 작고 나갔다. 그렇지. 나왔어? 안 나왔고 자기는? 안 나왔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대.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 크다 2x 플러스 a. 두 번째 2x 플러스 a가 2x의 제곱 플러스 7. 이 연립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그럼 얘도 모든 실수여야 되고 얘도 모든 실수면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게 모든 실수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3이 0보다 크다지. 얘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으로 써있는 x축보다 위에 써야 되겠지. 풀이는 d가 음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로 가볼게. 한쪽으로 넘길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보다 위쪽에 있거나 하나 정도는 겹쳐도 된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13. 괜찮아요? 그래서 a는 4보다 큰데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고로 괜찮습니까? 어차피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겹치는 부분이 답이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 겹치는 부분이 실수 전체다. 쟤도 실수 전체, 얘도 실수 전체. 체크할 수 있겠죠? 요 풀이는 2차식 풀이는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18번 가볼게요. (994번) 가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 정수 x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1번은 완벽하게 써있죠. 자, 1번은 완벽하게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6,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2보다 크고 6보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 거를 보면 인수분해가 A1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죠. 그래서 x-1, x-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식이 1a로 이렇게 돼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 있어야 돼? 1a로 이렇게 써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1a로 떨어뜨려야 돼. 확인됐습니까? 근데 몇 개만 들어가 있대? 3개만 들어가 있대. 그럼 2, 3, 4는 무조건 들어가 있었고 5는 들어가면 안 되지. a가 일단 요 사이에 떨어져야 되지. 근데 얘도 등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4 위에는 떨어져도 되는데 5에 떨어지면 5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5 위에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해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등호를 빼야 되는 거야. 여기엔 등호를 넣어야 되는 거고 이 싸움이야. 괜찮죠? 네. 넘어가서 유형 19번.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길래 요 얘기는 조금 뺄게. 자, 그리고 연립부등식 활용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니까 세변의 길이가 2x-1 x 2x 플러스 1이 둔각이 되도록 둔각. 자, 누가 봐도 얘가 제일 긴 빗변이겠죠? 맞습니까? 자, 직각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습니까? 그럼 둔각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보다 작다야. 그럼 예각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보다 크다. 됐습니까? 얘는 둔각이라 그랬으니까 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야. 괜찮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삼각형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을 만족시켜야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뭔지 알아요? 한 변은 두 변의 합보단 작고 두 변의 차보단 크다야. 괜찮아? 그래서 한 변이 두 변의 합보단 작고 한 변이 두 변의 차보단 크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식이 써져야 돼. 이 식이 안 써지면 틀린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걸 풀어보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빼기 x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크다. 얘랑 지우고 얘랑 지우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첫 번째 답이죠. 두 번째 답을 쓰면 요렇게 쓰면 착착 요렇게 쓰면 착착 잠깐만 문제가 좀 이상하나? 착착 뭔 소리야? 첫 번째 답이 착착 지워지고 넘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오지. 두 번째에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2보다 크다가 적용돼야 되겠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부터 8까지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최종 질문. 자연수 x 몇 개? 5개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연립, 어쨌든 활용편은 문제를 읽었을 때 식을 적절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죠? 저 식을 못 세워나가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수학적 배경 지식을 조금씩 늘려야 돼. 둔각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근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결정 조건은 따라야 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다시 안 가르쳐줘. 하지만 갖다 써야 돼요. 알겠지? 네. 잠깐 쉬었다. 마저 두 번째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마저 진행해 볼게요. 자, 1000번이야 드디어. 고생했다. 1000번째 문제를 풀고 있어. 1000번. 2차 방정식 4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는 0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너무 쉽죠? 얘가 허근을 갖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짝수 D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음수면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8 음수면 되겠다. 5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7 음수면 되겠다. 5, 1, 7, 1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큰 a가 5분의 7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정수합을 구할게. 답은 얼마? 1. 4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근의 판별은. 자, 넘어가서 유형 21, 유형 22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요. 근분리라고 쓸게요. 유형 21도 근분리라고 써요. 왜냐면 지금 유형 21번은 유형 22번에 저스트 한 가지 케이스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21번처럼 안 풀고 22번을 메인으로 풀 거야. 오케이? 근데 딱 한 경우에 한해선 21 유형처럼 풀 거야. 그 먼저 22 유형을 먼저 할 거야. 알겠지? 자, 근분리라는 건 1009번을 먼저 설명할게. 1009번.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상황을 이해해야 돼. 얘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지. 그래요?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그럼 상황을 이렇게 설정해 놔야 되겠어? 됐어요? 문제 읽으면 이 그림 그려져야 돼. 그리고 체크를 해. 문제에서 두근이라고 써 있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써 있어? 두근. 그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두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써 있으면 등호 빼야 돼. 근데 두근이라고 써 있으니까 등호까지 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준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기준점이 얼마야? 1이죠. 그래요? 그럼 요 식에다가 기준점을 넣어봐. 그럼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말해. 그래, 위에 있잖아.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위에 있죠. 아래 없고. 그래서 위에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 2차식이니까 축이 중요해. 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 밑에 있다고. 1보다 작다. 이렇게 꼭 3단계로 풉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는 판별식, 기준점, 축으로 풀어요. 알겠습니까? 판별식, 기준점, 축으로 푼다. 그래서 문제에서 판별식, 짝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크거나 같대.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1 빼기 2K 플러스 2 빼기 K가 0보다 크대. 즉 K가 1보다 작대. 그래요?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야.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K가 1보다 작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썼지. K가 1보다 작대. 빨간색으로 할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3, 3개 다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범위입니다. 요렇게 푸는 게 근분리야. 오케이? 3단계 뭐뭐뭐? 판별식, 기준점, 축 이렇게 풀 거야. 다시 유형 11로 넘어갈게. 1005번으로 가볼게. 1005번. 1005번. 1005번 가볼게.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n-1x 플러스
n 플러스 5 두 군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두 군이 모두 음수래. 기준은 이렇게 잡히죠.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두 군이야? 서로 다른 두 군이야? 두 군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두 번째 기준점 F에 1을 넣으면 위야 아래야? 위.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보다 밑에 있어 앞에 있어? 밑에 있죠?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뒤에 가볼게. 이렇게 기준 됐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착착착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m 헷갈려. 더하기 4인가? 맞죠? 빨리 계산해봐. 1 2m 빼기 2 2m 빼기 1 3m 더하기 4 오케이. 얘가 양수래.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만 겹친다고.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치? 근데 이 경우에 한해서 0보다 크다 작다에 한해서는 두 군의 곱이 양수입니까? 네. 두 군의 합은 음수죠. 둘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그러면 두 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c죠. 라고 풀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치? 그리고 두 군의 합이니까 a분의 c,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놓고 풀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으로 풀 때에는 딱 0보다 크다 작다일 때밖에 못 써. 근데 근분리는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어. 그래요? 조금 더 범용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근의 유형 21번처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파티에서 두 군이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굳이 이슈화 시키진 않을 거야 우리는. 뭐로 계속 접근할 거라고? 근분리로 갈 거라고. 그래서 0보다 크다? 아, 기준점이 0인 것 뿐이야.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기준점이 마이너스 7인 것 뿐이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근분리는 총 몇 단계로 푼다고? 3개의 연립으로 푼다고. 뭐뭐뭐? 축. 뭐뭐뭐? 근분리는 뭐뭐뭐? 첫 번째, 판별식. 두 군인지 서로 다른 두 군인지 체크해야 돼. 그렇지?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기준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이 3단계로 문제를 푸는 게 근분리야. 오케이? 근데 스페셜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차 방정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아래를 볼록한 2차식의 두 군 사이에 3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두 군 사이에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두 군이라고 써 있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서로 다른 두 군인 거죠.
그래요? 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D를 안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럼 기준점을 써야지. 3이라는 기준점을 줬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밑에 있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애매모호해서 안 써. 왜냐면 3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두 군이 있어. 그럼 축은 3보다 작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3이 여기 있는데 두 군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축은 3보다 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3이 여기 있는데 축이 3일 수도 있어. 애매모호하죠. 그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축은 안 씁니다.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근분리의 스페셜한 케이스여가지고 기준점만 씁니다. 왜? D는 왜 안 써요? 너무나 명확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구해보면 실수 전체의 형태가 나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축은 왜 안 써요? 애매모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쓴다고? 기준점만 쓴다고. 스페셜한 케이스야. 알겠죠? 110번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110번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나왔어요. 10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어? 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근분리가 중요한 건 1학년 때 가르쳤잖아. 이거 2학년 때도 나옵니다. 네, 2학년 때는 근분리가 아닌 것처럼 나와. 숨겨져 있어. 근데 근분리인 걸 찾아내서 써야 돼. 그래서 이 3단계를 적용시켜야 돼. 알겠지? 근분리 중요해. 만약에 내가 이 한 건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중요한 거 5개만 뽑아요 라고 하면 늘 들어가는 거야. 왜? 2, 3학년 때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얘는 이 풀이법을 모르잖아. 접근하기가 힘들어. 좀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조금 암기력이야. 근분리네? 근데 왜 1, 2, 3단계로 풀어? 다른 설명이 잘 없어. 꼭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조금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1013번 가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x의 4승 플러스 m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보면 몇 차 방정식 몇 차로 보여?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야 돼? 그렇지. 보기차가 느껴져야 됩니다. 보기차가 느껴져요? 이 느껴져야 돼. 안 느껴지면 못 풀어. 느껴지면 보기차식 풀이가 딱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단순 치환. 두 번째, 합차 유도. 무조건 단순 치환부터 먼저 진행해 보자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이 녀석이 대놓고 4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래요? 그러면 T1, T2가 다른 게 존재를 해야 되겠지. 그래요? 근데 그 T1, T2가 양수에 있어야 돼. 왜? T의 아이덴티티가 X의 제곱이니까. T가 음수라면 X제곱이 음수라는 소리야. 허근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 실근 4개라는 조건에서 위배가 되죠. 알아들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T1, T2가 양수로 서로 다른 2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 근분리네.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문제를 읽었을 때 보기차식이네. 기본 풀이가 뭐야? 치환이구나. 치환을 했어. 그럼 T1, T2가 있어야 되는데 X에 대한 값이 서로 다른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수 4개가.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을 의미하고 있으니 t1과 t2가 양수에 포진되어 있어야 돼. 음수에 되어 있으면 허근이 나오니까 양수 두 개가 돼야 되는데 t1과 t2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4개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읽어졌을 때 근분리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근분리가.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고. 근분리를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근데 근분리는 참 웃긴 게 이 풀이가 힌트가 없어. 왜 딱딱딱 3개를 써야 돼요? 라는 힌트가 없다고. 근분리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 풀이가 써져야 돼.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왜? 외우라고. 안 외우면 접근하기 진짜 힘들어요. 알겠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근분리에 한해서는 기승전이 없어. 느껴지는 순간 결과가 써 있어야 돼. 그리고 빠져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이거 등호 빠지는 거 알죠? 등호 왜 빠르는지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D m제곱 마이너스 4a c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양수니까 6이 뿔마.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2. 빈칸이야. 오픈이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 착착. m이 3보다 작대. m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착착착. m이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3개가 싹 다 겹치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확인됐어? 근데 어설프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버린 것처럼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늘 체크를 해야 된다고. D가 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확인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맞춰야 돼. 배경 지식 없이. 아니, 시험 시간에. 근데 결론적으로 근분리라는 걸 알고 보면 풀이가 매한가지야. 그치? 근데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겁주는 거 아니야. 근분리 어려워.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가리키잖아. 그리고 1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물어봐. 갑자기 뜬금없이 미적하고 있는데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응. 내가 이번 겨울에 돌아오는 겨울에 미적분학을 가르칠 건데 근분리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꼴밥 때릴 거야. 알겠지? 알아들어야 돼. 이번 겨울엔 미적을 할 거니까. 돌아오는 겨울. 지금은 겨울이 끝나가잖아. 돌아오는 겨울. 1년 뒤. 1년 뒤에 미적을 해야지. 수투. 2학년 2학기 걸 해야지 겨울에. 너희 지금 수하 하죠? 수하는 1학년 2학기 거죠? 그러면은 돌아오는 겨울에 2학년 2학기 거 해 말어. 해야겠죠? 왜 그래 나한테? 뻔히 다 알면서. 14번 하나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